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는 혼자일 때 더 잘한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모라 에런스 밀레이고요. 출판사는 RH 코리아, 옮긴 사람은 김미정님입니다. 이 책은 책 제목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저와 같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자기계발서입니다. 마치 저를 위한 책 같아서 제목부터 시선을 끄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내향인에 가깝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 속에서는 외향인다운 면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향인인지 내향인인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향성과 내향성 모두를 갖고 있죠. 이 책에서는 수정 케인의 콰이어트라는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내향인의 특성을 진단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첫 번째, 조용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선호한다. 2. 소음이나 빛에 노출되면 기운이 빠지고 멍해지며 두통이 생긴다. 3. 사회적 업무 상황에 놓이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기운이 빠진다. 4. 사람이 많은 모임에서는 혼자 또는 믿을 만한 친구와 함께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 5. 사람이 많으면 지친다. 6.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재충전하고 기운을 차린다. 7.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말을 하고 싶다. 8. 독백을 많이 하며 사건과 결정을 반추하는 경향이 있다. 9. 주위 사람들이 나를 조용하다고 묘사한다. 10. 혼자만의 시간이 자주 필요하다. 11. 개방형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 12. 집에서 일할 때 능률이 높다. 체크해 보셨나요? 저는 대부분의 항목이 일치하는 걸로 봐서 내향적인 사람임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내세우는 시대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종종 인간관계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케팅 회사 대표이자 포브스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은둔형 사업가라 칭하는 저자는 나는 혼자일 때 더 잘한다해서 이와 같은 편견에 맞서서 내성적 이어도가 아닌 내성적 이어서 이루어낸 성공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타고난 성향을 고치지 않고서도 내재된 장점을 발휘하게 되는 실제적인 팁과 함께 다수가 아닌 혼자일 때 더 충만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파로 들끓는 행사장에 서 있으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면 등 돌려 도망치고 싶어지고 거래처에 먼저 전화를 걸어 대화하는 일이 버겁다 해도 그러한 당신에게는 문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모라 에런스 밀레는 지나치게 많은 미팅과 넘쳐나는 커뮤니케이션을 피해서 혼자 숨어있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쉬고 다시 일하면서 유연한 일상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교직이지 않아도 또 24시간 치열하게 일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당신 자신이기만 하다면요. 화려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는 것보다 자신만의 욕실에 숨어 있고 싶은 사람들에게 또는 소음이 없는 공간에서 묵묵히 생각에 빠진 채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책의 저자는 불안은 당연한 개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하고 더 나아가 불안과 동업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30살도 되기 전에 회사를 9번이나 옮겼고요. 출근하는 거의 모든 날마다 화장실에서 울었다는 저자 또한 이러한 성향을 극대화해 사업가로 거듭난 경험담을 아주 진솔하게 털어놓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자문해 보게끔 합니다. 이 책은 내향인들만의 깊은 사고력과 진중한 태도 등의 장점을 어떻게 사업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을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가 인터뷰한 100여 명 이상의 유명인사와 CEO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혼자 있는 시간의 힘과 고독의 가치, 또 검증된 비즈니스 기술, 현실적이어서 공감을 일으키는 실제 사연들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외향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소소해 보일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인데요. 내향인들이 이 세상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책 같습니다. 자기만의 방이 필요한 내향인의 섬세한 성공 전략.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도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책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군데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부 화장실에 숨고 싶은 당신에게 중에서 화장실에서 우는 사람은 당신만이 아니다 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담하고 용감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실패에 대한 강박관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면 자멸로 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때로는 스스로가 한심한 실패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불안의 또 다른 특성은 일반화이다. 작은 걱정 하나가 거대한 걱정으로 점점 커진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곧 그가 파산 선언을 하리라 확신했고 그런 불안을 10년 동안 겪어야 했다. 불안과 우울을 함께 느끼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은 끊임없는 반추와 강박이다. 그들은 큰 의미 없는 일에 집착하고 사소한 걱정들이 지속적인 두려움으로 바뀐다. 자신의 강박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도 강박을 느끼기도 한다. 작가이자 편집자인 엘리샤 루츠는 저는 사실 이것들 전부 중요한 일이 아니야. 너는 자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끔찍한 인간이야 라고 되뇌줘 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안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함으로써 악순환을 깨트리고 이를 유용한 도구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천성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조율, 세심한 주의력, 그리고 무엇보다 공감 능력을 은연중에 제공한다. 뉴욕타임스 저널리스트이자 페미니스트 파이트 클럽의 저자 제시카 베넷은 화장실은 여성들이 눈물을 숨기고 내부 봉기를 계획하고 연봉 인상을 요구할 방법을 생각해내는 비밀 벙커 역할을 해준다고 말한다. 뉴스위크 기자들이 최초의 성차별 금지 집단 소송을 계획한 장소도 화장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굿 걸스 리볼트라는 제목의 책과 드라마에 담겨 있다. 한 비영리 단체의 사업개발팀장은 직원 몇 명이 화장실에서 자주 운다는 사실을 알아챘던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해심이 부족한 관리자라면 그냥 넘기거나 도리어 화장실을 오가는 직원들에게 핀잔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이를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직원들과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탐정처럼 상황을 캐물은 끝에 범인인 모욕적 인사를 일삼는 이사에게 대처할 계획을 세웠다. 수차례 화장실에서 목격한 눈물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만든 단초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의 눈물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을 찾을 때 느끼는 감정들을 통해 당신이 어떤 업무 공간을 원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당신의 울음은 관리자에게 보고하거나 변화를 꾀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징후인가? 이별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정신적 외상 등에서 오는 슬픔인가? 출장이나 외부 회의 때문에 사무실 밖으로 나왔을 때도 여전히 우울한가? 집에서 일할 때는 기분이 어떤가? 나는 환경 요인 때문에 슬픔에 빠졌고 다른 역할, 다른 장소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 화장실에서 우는 행동을 은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울음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리더십 분야의 멘토인 마커스 버킹엄의 데이터에 따르면 강점을 발휘하는 것이 약점을 개선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높다. 나는 천성을 수용하고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공감 능력과 대인관계 기술, 밤늦게까지 파티를 하는 법이 없는 까닭에 항상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버킹엄의 연구 결과를 내게 알려준 사람은 링크드의 부사장을 지냈고 현재는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아르빈드 라잔으로. 그는 자기 인생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었다. 아르빈드는 인맥 넓히기에 힘쓰지 않고 리더십을 길러왔고 사회 불안을 극복해가며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아왔다. 그는 업무상 칵테일 파티에 나가기 전까지는 불안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랐어요. 나는 얼굴만 내밀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슬쩍 빠져나왔죠 라고 말했다. 그가 알려준 처방은 간단하다. 그는 리더로서 당신에 대한 기대를 재구성하라고 말한다. 네트워킹은 엑셀 사용법처럼 학습되는 기술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본에는 통달해야 하죠. 하지만 당신의 장점을 발휘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는 제가 20대였을 때 이 인터뷰를 부탁받았다면 내가 나약해 보이지 않을지 걱정했을 겁니다. 지금은 어느 부분이 내 약점인지도 거리낌 없이 인정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아르빈도는 실리콘밸리의 기업가 대부분이 내향적인 사람들로 사회성은 좀 떨어진다고 전해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일하는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다. 대외적으로는 남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걱정할지 몰라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100% 확신한다. 나의 우상이었던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이 대개 내향적이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불안증도 심하다는 사실이 아이러니 같았지만 그들은 그만큼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분명하다. 거창하지 않아도 잘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비전이란 계시처럼 찾아올 때도 있지만 여유 있게 기다려야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다. 나는 우울증과 첫아이 출산, 경기 침체, 다른 도시로의 이사, 여러 대학의 박사 과정에 지원했다 탈락하는 등 격동의 시기를 보낸 후에야 진정한 비전을 찾아냈다. 나의 비전은 그간 불가능한 꿈을 쫓고 있었다는 깨달음과 함께 나타났다. 나는 경험 많은 블로거였고 수년을 아이빌리지닷컴과 블로그허닷컴에서 보낸 덕분에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의 전문가로 거듭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들과 접촉하고 내 고객인 단체와 협력해줄 이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자연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를 대행해주는 유능한 컨설턴트가 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1년 만에 나는 많은 돈을 벌면서 아들들과 충분히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이 일을 즐기게 되었다. 여성과 일, 리더십을 주제로 한 블로그를 운영했고 이는 사회적 담론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사업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시켜 주었다. 대부분의 날들을 집에서 트레이닝 바지 차림으로 일했고 출장을 갈 때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었다. 어느 날 아침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
회사 이름을 우먼 온라인으로 정했다. 대의를 위해서 여성들을 동원하는 캠페인 활동을 펼치는 최초의 디지털 마케팅 업체가 될 터였다. 바로 도메인을 등록하고 회사 로고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만든 로고는 형편없었지만 회사에 관한 구상만으로도 너무 흥분해서 다른 일은 생각할 수 없었다. 한 달 뒤 나의 회사가 업계에서 확고한 차별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수많은 기업이 인플루언서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지만 우리 회사는 사회 변화에 관심이 있는 여성 블로거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미션 리스트라고 불렀다. 나 자신을 위해 세웠던 유형 근무제와 적절한 업무량의 원칙을 직원들에게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고 각자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자신의 하루를 계획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작지만 수익성이 있고 의미 있으면서도 감당할 만한 회사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전을 수립하는 일은 까다로워서 시간을 두고 구체화해야 한다. 나는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거의 업무를 중단하다시피 했다. 큰아들이 13개월이 되었을 때 둘째 아들은 임신한 데다 아버지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병간호는 대부분 언니가 맡았지만 2010년과 2011년의 절반은 아버지의 간병과 별세, 유산 처리, 그리고 둘째 톰의 출산으로 흘러갔다. 회사를 키우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와 돌쟁이와 갓난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내야 했으므로 간신히 회사의 명맥만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은 서서히 나아졌다. 2번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재단,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과 비영리단체, 심지어 미국 최대 은행의 홍보 업무를 맡았다. 유엔과 말랄라 유사푸자이가 그들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도왔다. 심지어 합병 제안을 받고 잠시 들떴던 기간도 있었다. 직원도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지속할 자신이 있을 때 시작하라. 영국에 멋진 격언이 있다. 확실한 비전을 세우면 힘과 의지는 저절로 생겨난다. 새 아이의 양육, 국토를 횡단한 2번의 이사,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 속에서 우먼 온라인의 비전은 놀랄 만큼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